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는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집합 x가 1, 2, 3, 4, 5, 6으로 되어 있고요. x로의 지금 1대1 대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한번 밑줄을 쭉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B, C라고 하는 각각의 집합이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X로 간다. 그러니까 항등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합성. 그래서 어떻게 X가 X로 간다. 그리고 얘는 세 개의 합성을 통해서 X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와 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F의 1부터 F의 1, F의 4, F의 5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그 대응 관계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얘랑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는데요. 우선 나름의 준비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학습이 필요하냐면, 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갈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내용일 텐데, 지금 보는 바가 우선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의 x에 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x라고 하는 원소를 어떻게 해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x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결국에는 지금 보는 것이 정의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는 것이 a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a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니은입니다. 니은은 f에 지금 보는 것이 f의 x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역함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논하지 않을 것이고요. 대응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자, 여기다가 1번이라고 써볼게요. f의 x가 되는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x가 되니까 다시 어떻게 x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기억에서 했었던 것처럼 보는 바같이 어떻게 해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a, b로 간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f의 x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지만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로 지금 보는 바지 이러한 대응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A는 B로 가고 B는 A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써드릴게요. 지금 보는 바지 이 녀석 F,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F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간다. 그리고 이 A는 다시 B로 간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시작이 결국에는 B에서 시작을 했고 A에서 시작을 했지만 두 번의 합성을 통해서 각각 A, B로 다시 어떻게 해요?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번으로 가볼게요. 디귿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는 딱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입니다. 자, 위에 거랑 서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x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 f의 x가 그냥 그대로 x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항등함수의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킨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이 x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f의 x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B, 그 다음에 C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A, B, C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에서 B로 갑니다. B에서 C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B, C.
그럼 이때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어떻게 A로 가게 된다면 세 번의 합성을 통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보면 B는 어떻게 해요? C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A로 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응 관계를 먼저 만들어내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B는 C로 갑니다. C는 어떻게 해요? A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A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는 지금 어떻게 해요? A로 가고요. 그리고 A는 어디로 가죠? A는 B로 가는 거죠. B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C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은 게 A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B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A에서 처음 출발했던 것은 A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처음 출발을 했던 것은 B, C, C, A, 그 다음에 B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C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C, A,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소 복잡은 하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대응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 fx는 x, fx는 x, fx는 x. 즉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집합을 만족시키는 것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에도 포함이 될 뿐더러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c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n의 a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 그리고 nb는 3, nc는 4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x의 대응 관계에서 지금과 같이 어떻게 각각의 원소가 하나, 세 개,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요, n의 b-a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a라고 하는 조건, 즉 1번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두 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n에 어떻게 됩니까? c-a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3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라고 하는 이 b라고 하는 집합에서요, 무엇을 제외를 시킨다라는 겁니까? A라는 집합을 제외를 시킨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뭐를 의미한다? 결국에는 F의 X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 우리가 나름의 결론을 한번 내고 가볼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가 x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으로 그냥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다 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2번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2번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두 번의 합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원소가 서로 간에 어떻게 크로스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의 원소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엇박자로 어떻게 해요? 대응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4가 3보다 크고 f의 6, f의 2 순으로 어떻게 점차 커져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맨 바깥쪽에 F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소리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3 이상이 4, 5, 6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얘가 4에 해당이 되고 얘가 5에 해당이 되고 얘가 6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을 어떻게 해요? 합성을 해서 4가 4로 갔다라는 것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4가 어디론가 가서 다시 4로 어떻게 해요? 대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가 어디로 대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F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F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지금 여기서 6에서 시작해서 5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6, 그리고 동그라미 다시 어떻게 해요?
맞죠? 여기가 5로 이렇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2에서 시작해서 6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2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6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대응관계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요 경우와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얘는 두 번을 합성했는데 6이 결국엔 5로 갔습니다. 두 번 합성을 통해서요. 그러면 다시 6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x가 x로 가고 있고 x가 x로 가고 있고 x가 x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의 합성을 통해서 본인 자기 자신으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얘가 한 번 더 대응을 했을 때 세 번째 합성에 의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6이 6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6이 6으로 가게 되면 다시 6이 6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만일에 이 상태에서 세 번을 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6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2가 두 번의 합성을 통해서 6으로 갔는데 결국엔 얘가 세 번을 합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너무나 심플해지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6이 2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는 5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f의 x가 아닌 상태에서의 두 번 합성을 통해서 x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소, 적어도 두 개의 원소가 짝을 이루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크로스의 관계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대응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세 개의 원소가 한 세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써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2, 5, 6입니다. 여기서도 2, 5, 6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2, 5, 6입니다. 2, 5, 6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면요. n의 c-a라고 하는 녀석이 3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 녀석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소 자체가 3개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1부터 6까지 중에 6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5, 6 3개의 원소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3개. 전체의 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뜻이죠? 총 6이 나옵니다. 즉, 원소의 개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2는 5로 갑니다. 그리고 5는 어디로 가요? 6으로 갑니다. 6은 어떻게 돼요? 2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선 1단락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 5, 6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을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3, 그리고 4라고 하는 녀석의 대응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1, 3, 4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한번 봅시다. 지금 보는 바지 3개의 원소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했었고, 지금 보는 바지 2개의 원소는 지금 어떻게 돼요? 크로스의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의 원소만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x가 x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1이 1로 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3은 4로 가야 되고 4는 3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1, 3, 4 1, 3, 4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은 4로 가고 4는 1로 갑니다. 3은 3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지금 1, 3, 4입니다. 자, 마찬가지 1, 3,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4는 4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3은 어떻게 해요? 1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기억부터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서 F의 1부터 F의 4,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F의 1 다시 더하기 F의 4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F의 5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번에서는요 1은 1로 갑니다. 그래서 1 다시 더하기 4는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갑니다. 다시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는 어디로 가요? 5는 6으로 가요. 그래서 전체 합 10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1은 4로 가요. 그리고 4는 1로 갑니다. 그리고 5는 역시나 어떻게 6으로 그냥 가는 거 맞죠? 예, 1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요? 1은 3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4는 4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5는 6으로 가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13. 맞습니까? 자, 이 녀석이 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말을 하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13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는 바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의 정확한 해석도 나름 이제 필요는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그 대응의 규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대응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정확한 이제 문제의 조건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름의 유형 정리를 정확하게 해 놓으신다면 무조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